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9월과 10월 모의고사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 8월에도 뭐 영역별 모의고사였지만 그래도 거의 뭐 비슷한 방식으로 영역별로 모의고사 보고 또 여러분들 첨삭 받고 해서 또 많이 문제풀이 하는데 많이 이제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9월부터는 전체 모의고사기 때문에 모든 영역이 종합별로 나오는 것이죠. 통합되어서.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조금 이 영역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조금 답을 쓰기가 쉬운데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언제 어떤 문제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런 데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첨삭을 하면서 좀 메모해놨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첨삭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쓰는 거에 있어서의 몇 가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보통 많은 문제들이 문제점과 이제 제한점 아니면은 뭐 A형의 특성과 B형의 특성을 비교하시고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점은 문제점답게 해결책은 해결책답게 뭐답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트럭처럴 랭귀지의 문제점을 쓴다 그러면 문제점답게 쓰는 거. 그리고 그거를 쓸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본문 안에 not을 이용해서 답을 이렇게 어떤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not을 이용해서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완벽한 답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걸 클로로 이용해서 답을 쓰시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답을 쓸 때는 부정문이 많은 거는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 부득이한 경우는 물론 어쩔 수는 없겠지만 어느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문장 안에 뭐 예를 들어 not이 들어가고 또 without가 들어가고 이러면은 막 그러니까 이중부정이 막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만약에 내가 이러한 어떤 스트럭처럴 어프로치의 문제점을 쓴다 그러면은 에큐리트한 폼만 너무 중심을 가진다라든지 아니면은 교사의 익스플리시트 피드백이 나간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not이 없이 긍정문으로서의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쓸 때 부정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어프로치는 커뮤니커티브하지 않고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를 쓴다라기보다는 그 반대쪽을 쓰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not을 쓰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 문제점을 쓰고 또 해결책도 그 자체로 해결책을 쓰고 이러한 방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답안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이제 좀 오거나이제이션 구성면에 있어서 오늘 문제처럼 오리지널 레슨이 있고 뭐 리바이스한 레슨이 있다. 뭐 오리지널 머티리얼이 있고 리바이스된 머티리얼이 있다. 그러면은 좀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쓸 때 문장을 오리지널 레슨이나 오리지널 뭐 머티리얼에 대한 거 하나 쓰고 피어리어드 땡 찍고 그 다음에 in the revised material 아니면 in the revised 뭐 lesson 이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이러한 식으로 글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다 그냥 연결해서 뭐 and, but 이렇게 쓰어도 물론 의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글을 명확하게 또 여기에서 어떤 그 디렉션에서 원하는 것은 여기서 문제점 써라 그 다음에 이것의 해결책을 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딱딱 각을 나눠서 제시해 주는 것이 답안을 쓰는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거기서 특별히 어떤 뭐 티처가 어떻게 했는지 서술하시오라든지 아니면 머티리얼이 어떻게 했는지 서술하시오 이런 어떤 명확한 것이 없다면 가능하면 학습자 중심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어떻게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수업 자체가 학습자 중심의 수업인 것처럼 모든 어떤 방향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지향점이 학습자 중심이거든요. 학생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떠어떠했다라는 그러한 모양으로 수업이나 머티리얼을 써주는 것이 가장 이해도 쉽고 또 출제자의 의도도 여기에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특별하게 디렉션에 뭐 티처에 대해서 뭐뭐를 써라든지 그런 거 없을 때에는 학습자 중심으로 스튜던트 이렇게 해서 써주시는 게
글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 또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서술해서 하는데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뭐 글씨체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뭐 글씨를 잘 쓰고 못 쓴다라기보다는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야말로 intelligibility. 그래서 우리가 pronunciation 발음 이야기할 때도 intelligibility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발음이 뭐 미국 사람처럼 영국 사람처럼 이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씨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글씨 잘 쓰고 못 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알아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간이 너무 적은 사람,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좀 자간 넓이도 적당히, 뭐 너무 넓게 쓰는 건 물론 말이 안 되겠지만 좀 적당히 해서 알아볼 수 있게. 어떤 글씨는 정말 이게 본문 안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알아보지만 만약에 이걸만 따로 떨어뜨린다라면 못 알아보겠다 이런 글씨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 특히 우리 여러분의 그 글을 이렇게 모니터에 띄워서 선생님들이 첨삭이 아니라 채점을 하게 되잖아요. 3명의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니터에다 띄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4번이다. 그럼 딱 4번만 잘라서 왜냐면 어떤 선생님은 영어학만 채점하고 어떤 선생님은 영교만 채점하고 어떤 선생님은 인력만 채점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답안지가 통째로 모니터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2번 따로 3번 따로 이런 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칸 넘어가면은 뭐 아무리 잘 써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칸 안에 딱 맞춰서 쓰고 또 알아볼 수 있게 쓰고 이런 것들이 또한 여러분 이제 말기에 갈수록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는 거는 진짜 1, 2, 3, 4, 5 그 멀티플 초이스와 같지 않게 여러분들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글을 쓰는 형식, 내용, 이런 글씨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인 예술처럼 여러분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고 간결하고 알아볼 수 있게 쓴다라는 건 사실은 이 채점자를 존중한다라는 의미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 사람 나의 답안을 보는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깨끗하고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만약에 나만 본다 그러면 막 이렇게 흩날려서 막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지금 내가 그냥 막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정성스럽게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을 다 대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만 가서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할 때 시험장처럼 연습하시면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그냥 연습하는 것처럼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쓴다라고 하면은 좋은 점수로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첨삭에 대해서는 뭐 또 이제 생각나는 대로 또 문제마다 약간의 다른 점들이 있다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답안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영어 교육론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32점 문제 냈고요. A형의 6문항, 그 다음에 B형의 4문항 이렇게 문제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강생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표를 하나 드려서 영교론, 영어학, 인력 그것도 제가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강생 선생님들도 그거 프린트 하셔서 내가 1회부터 8회까지 어떠한 부분에서 얼마만큼 점수가 오르고 또 내렸는지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짜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예상 점수하고 또 첨삭 받았을 때의 점수하고의 차이가 또 얼마나 나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상하는 점수가 실제로 우리 선생님 교수님들한테 받은 점수하고 같은지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밌는 어떤 그런 관전 포인트 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관전 포인트라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나름대로의 좀 지칠 때 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만들어갈 수 있는가 내 동기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해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제가 이제 얘기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이제 영어 교육론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항상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지. 항상 어떤 스트럭처럴적인 측면과 뭐 커뮤니커티브 측면을 이야기할 때 오늘 문제에 나온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플루언시와 accuracy. 이것이 이제 영어 교육론에서 스트럭처럴과 커뮤니커티브 나누는 것만큼이나 항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플루언시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 중심이다. 그죠? 그리고 accuracy라는 거는 teacher centered 중심이다. 이 플루언시가 학습자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experiences, 곧 미닝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미닝 중심으로, 반면에 이 교사 중심 accuracy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predetermined, 미리 가지고 온, 미리 준비해온 language 폼즈가 중심이기 때문에 바로 accuracy는 교사 중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프로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커뮤니커티브 어프로치에서는 교사 중심이 일어날 것, 죄송해요. 학습자 중심이 일어날 것이고, 스트럭처럴 어프로치에서는 교사 중심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플루언시를 중시하는 이러한 수업에서는 머티리얼도 어떠한 머티리얼? 오센틱 머티리얼로. 오센틱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학습자들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accuracy에서는 contrived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contrived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들어낸 학습자가 특별히 학습자를 위해서 어떤 그 교실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낸 자료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으로 한번 또 구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플루언시와 accuracy를 보면은 플루언시를 이제 우리가 리셉션의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 언어 영역을 나눌 때 리셉션과 프로덕션, 이해력과 표현력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우리가 4기능으로 매번 이야기하지 않고 이해능력, 표현능력 이렇게 이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해능력이라고 하면 listening과 reading, 프로덕션이라고 하면 스피킹과 라이팅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플루언시를 위한 리스닝 활동으로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것은 이제 리스닝과 리딩에 다 같이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딩에서는 whole language approach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accuracy를 위한 활동에서는 바텀업 어프로치, 그리고 리딩에서는 홀 랭귀지가 아니라 파닉스나 디코딩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탑다운을 생각해보면 탑다운은 다시 말하면은 컨셉추얼리 드리븐이라고 이야기하죠. 컨셉추얼리 드리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익스피리언스, 자신의 경험으로 듣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바텀업에서는 어떻게 듣는다? 데이터 드리븐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들리는 그 자료들, 그거를 가지고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리스닝과 리딩의 어떤 플루언시를 중시하는 교수 방법, 또 애큐러시를 중시하는 교수 방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킹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커뮤니커티브한 액티비티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어떤 오센틱 액티비티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피킹 활동의 플루언시를 위한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애큐러시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디오 링규얼이에요. 오디오 링규얼. 그래서 오디오 링규얼 시대 때부터 이제 스피킹이라는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활동은 주로 드릴즈 활동으로
학습자들의 애큐리트한 랭귀지 폼을 중시하는 그러한 교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에서는 오늘 문제에서도 역시 나왔었지만 프로세스 베이스드 라이팅이 바로 플루언시를 위한 활동이다. 그래서 프로세스 베이스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라이팅은 하나의 그냥 journey로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여정으로. 그죠? 그래서 그 파이널 프로덕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래프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또 그 드래프트를 가지고 다시 또 쓰고 다시 리바이스하고 이런 활동이 계속 반복돼서 마지막 프로덕트가 나오는 활동이고, 반면에 애큐러시를 중시하는 프로덕트 베이스드 활동은 프로덕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얼마나 정확한 언어를 사용했는지, 정확한 폼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활동이 바로 이 프로덕트 베이스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 플루언시와 애큐러시의 스튜던트 센터드, 티처 센터드, 그다음에 스트럭처로 이러한 것들이 그 뒤에서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프로덕트 베이스는 말하자면 티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티처가 모듈 라이팅을 제시하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프로세스는 또 말 그대로 스튜던트가 중심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무엇이 아이디어즈가, 학습자의 어떤 익스피리언스, 아이디어즈, 미닝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 모든 걸 따로따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쭉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다 모든 게 하나의 어떤 틀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을 쓰게 될 때 그냥 단순하게 그야말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 드리븐, 그죠? 그냥 여기 나와 있는지, 네, 다시. 네, 데이터 드리븐으로 그냥 나와 있는 것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하면 바텀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컨셉추얼리 드리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죠?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식과 함께 이 답안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만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컨셉추얼리만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문제는 그러니까 A형에는 어떤 컨셉이 나와 있고 B형에는 데이터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일반적으로 영교의 A와 B의 지분에 그랬죠. 그래서 A에 있는 어떤 이론적인 그 이론은 여러분의 어떤 개념으로 구성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B에 나와 있는 거는 교실 활동. 그래서 지금 이 자체의 교실 활동의 데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 컨셉과 혼합해서 답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결코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이 문제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답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또 답안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해도 역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합해진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쓰시면 아마 적합한 그 답을 쓰실 수 있어서 여러분이 4점 만점에 4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7, 8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연교론에서는 진짜 1점도 마이너스 없이 만점을 받으셔야지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지난해에도 11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최소한 진짜 한 반은 다 맞고 반은 마이너스 1점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맞춰져야 여러분이 합격 점수에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거의 다 만점을 받는다라고 하면 정말 뭐 진짜 수석까지도 바랄 수 있겠죠. 그죠? 뭐 우리 이제까지 했던 선생님들 중에도 수석했던 선생님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것이 결코 뭐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9월 달부터 이제 공부하기도 좀 좋은 시기가 되었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셔서 꼭 11월 이제 시험에는 좀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아유. 네.
자, 1번 문제 한번부터 보시면 기입형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사 둘이 이제 어떤 잉글리시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teacher 1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When I start a new lesson, I usually begin with some language terms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language terms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이렇게 language terms로 하면서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걸 가르쳐서 뭐 나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학생들은 좀 어려워할 것 같다라는 게 걱정이죠. 그러니까 teacher 2가 말할 때 overwhelmed with some difficult language terms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이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메탈 랭귀지를 사용하는 거죠. subject, verb, 뭐 gerund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보통 overwhelmed 된다라고 하죠. 학생들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물론 그걸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그게 다 새로운 걸로 나한테 왔을 때 그 terms가 막 나온다라고 하면 overwhelmed 되겠죠. 그래서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티처 1의 생각은 학생들이 그래마에서 문법을 오류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티처 2가 다시 I got it. In some way you can say that they don't make many errors because they say very little in class. 거의 말을 안 하니까 실수도 안 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you control all the language in class. 너가 선생님이 다 그 교실의 어떤 언어를 통제하니까 실수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피드백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피드백으로는 Yes, I usually explain with subject, verb, object for accurate language use.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 메탈 링귀스틱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explicit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여기 코멘터리를 한번 보시면 티처 1은 이 컨버세이션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메탈 랭귀지가 helps the students understand the system of language에 도움을 주고 when students make errors, he gives explicit feedback with metal language. 그죠? 그래서 subject나 verb나 이런 표현으로 explicit feedback을 메탈 랭귀지를 사용해서 주어서 accurate한 랭귀지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이 티처 1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메탈 랭귀지.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로 쓸 때 우리가 뭐 메탈 링귀스틱 텀즈, 메탈 링귀스틱 랭귀지 뭐 여러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한 단어로 써야 된다라고 하면 메탈 랭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번 기입형 가볼게요. 네, 2번 기입형을 보시면 제가 붉은색으로 지금 컨텐트 베이스드 인스트럭션과 디서플린에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바로 이제 오늘의 어떤 주제예요. 그러니까 2번의 주제. 그러니까는 지금 2번 선생님이 2번에서 티처 1이 이야기하기를 컨텐트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을 하는데 그것은 아카데미나 프로페셔널 인트레스트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어떤 컨텐트 베이스드 수업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텐트 베이스드 수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스트럭처럴과 반대로 컨텐트에 집중하는 이러한 수업이 되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BI에서 하는 만약에 엔지니어링을 가르친다면 엔지니어링 텀과 뭐 개념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제 티처 2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필드에서 그래서 law, medicine, engineering, business 또 다른 이런 인더스트리의 특별한 어떤 이러한 언어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티처 1이 다시 말하기를 이 CBI라는 컨텐트 베이스 인스트럭션이 하나의 디서플린에 적용이 될 때 그 내용은 보통 이러한 것들이 이제 특별한 보캐블러리, 특별한 터미널라지, 특별한 유형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서플린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어떤 학문적인 영역을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디서플린이 뭐 규율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컨텐트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이랑 연결을 해서의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학문 영역.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누가 대학에 다닌다 그러면은 What discipline are you studying?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 너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메디슨 아니면 뭐 엔지니어링 뭐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티처 2가 다시 프로페션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텀들이 있지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예시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다 읽으실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디컬이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뭐 발음하기도 어려운 뭐 미디오 카디얼 인파렉션 뉴폴라지 뭐 이런 것들이 쓰이고 뭐
또 러에서는 이런 것들이 쓰이고 그래서 아웃사이드 여기서 핵심은 무슨 말이냐면 아웃사이더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아웃사이더가 hardly understandable한 그런 표현 그게 바로 인사이더들만의 어떤 스페시픽한 랭귀지를 공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티처 원이 다시 이러한 유형의 랭귀지는 주로 컨텍스트 디펜던트하고 그죠? 컨텍스트에 의존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어떤 특별한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또 다른 비슷하지만 다른 예로 드래프트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래프트가 리걸에서 쓰이면 리걸에서 쓰일 때 다른 의미 또 어떤 스포츠 컨텍스트에서 쓰일 때는 이렇게 선수 교체하는 의미 또 뭐 우리 랭귀지 러닝에서 쓸 때 드래프트라고 하면 정말 라이팅에서의 드래프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가 또 하나 지금 바로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그 외국 그 캐나다에서 온 선생님하고 첨삭할 때 같이 첨삭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좀 랭귀지에 대한 거 보고 제가 내용에 대한 거 보고 이런 식으로 첨삭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제 논술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 그 선생님이 캐나다에서 법을 공부하고 와서 이제 서울여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좀 특이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레지스터라는 그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레지스터가 무슨 뜻으로 쓰였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레지스터를 포멀러티의 유형으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쓰이는 거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레지스터는 그냥 어떤 뭐에 그 등록하는 거 법으로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 할 때 제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그 각각의 컨텍스트에 따라 이 쓰여지는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이그젬플로 어떠한 예시를 지금 이렇게 들고 있냐면 클래스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이러한 occupational purposes 클래스를 비즈니스 프로페셔널을 위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팅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레슨에서 스페시픽 보캐블러리가 파이낸스와 연관된 에셋이나 라이어빌리티즈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수업에서. 그리고 이제 적절한 수준의 어떤 포멀러티도 가르치고 I also simulated meetings where students practiced using language in discussion 하는 연습도 하고 또 학생들이 written이나 spoken forms에 become comfortable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러한 것을 어떠한 언어로 discipline specific language로서 이러한 어떤 스포큰형 또 리튼형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서플린이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서브젝트 매터로 대체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좀 더 쉽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디서플린 스페시픽 랭귀지라고 하면 그 학문 영역의 고유한 언어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자료 7쪽을 한번 잠깐 펴볼게요. 자료 7쪽. 네. 자료 7쪽을 보시면 Discipline Specific Language라고 나와 있고 이것이 이 CBY와 연결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Specialized Vocabulary, Technical Grammar, Syntax, Textual Genres and Format, Discourse Practice, Functional Language들이 각각 Discipline Specific Language로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Language Content의 어떤 언어를 특정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오센틱 컨텍스트에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믹 텍스트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디서플린이라는 건 특히 이런 학문 영역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카데믹 석세스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면 사이언스에서 히스토리에서 비즈니스에서 지금 우리 문제에 나올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 여러분 특히 8쪽에 나와 있는 그 비즈니스 파트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스왓이라고 있잖아요. SWOT 이것도 우리 그 기출 문제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에서 또 끌어내서 우리 기출문제에 사실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출문제 자체도 오센틱 머티리얼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예를 쓰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기출 문제에 나왔을 때도 EOP, English for Occupational Purposes에 대한 게 나왔었죠. 그리고 그 예시로 스왓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교육론의 분야는 아니지만 실제 비즈니스 영역을 끌어다가 이렇게 문제를 낸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리 한번 보시면 자료의 8쪽부터 9쪽까지 머티리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머티리얼 1과 머티리얼 2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머티리얼 2,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머티리얼 2만이 아니라 어떤 그 커뮤니커티브한 머티리얼, 오센틱 머티리얼이 더 좋은 이유들에 대해서 머티리얼 2와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말하는 머티리얼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트래디셔널한 또 과거에 어떤 디스크릿 포인트 랭귀지를 가르쳤던 그러한 언어들에 대한 그러한 언어 자료들에 대한 차이를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것이고 굉장히 내용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또 쭉 읽어 보시면 이러한 어떤 지금 문제가 나올 그죠? 8번 문제. 네, 이 8번 문제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우선 여러분들 또 디렉션을 잘 알아야 돼요. 내용은 잘 알았는데 디렉션을 잘못 읽어서 뭐 답을 잘못 찾는다라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A형에 나와 있는 거에 여기에 지금 벌써 클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는 뭐 예를 들어 오거나이제이션 포커스와 리얼타임 인터랙션 이걸 찾는 건 아니에요. 이미 찾아줬어요. 찾아줬기 때문에 이것을 잘한 이거에 근거해서 원 머티리얼이 어떤 것이 선생님이 항상 always focus 하는 거, 그죠? 3번이 always focus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게 그 두 가지잖아요. 그걸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티리얼 1인지 머티리얼 2인지를 찾고 그 다음에 A와 B에서 찾아 설명하라라는 거죠. A와 B에서 에비던스를 찾아서 설명하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A 파트를 한번 보면 김 선생님의 티칭 로그에 내가 항상 서플리멘트리 여러분 지금 8번이죠. 제가 지금 너무 빠르게 나갔나요? 8번. 네. 8번. 김 교사의 그 티칭 로그에 의하면 나는 항상 서플리멘터리 머티리얼을 텍스트북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학생들에게 오버롤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강화하고 학습자들의 니즈에 맞게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래 결과를 보니까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어떤 결과물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거나이제이션 포커스와 리얼타임 인터랙션에 always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틱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많은 선생님들이 포커스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보시면 홀리스틱 랭귀지 유스. 그래서 랭귀지를 홀리스티컬리 그리고 홀 미닝을 인터그레이트하고 펑셔널 랭귀지를 소셜 링귀스틱 컨텍스트에서 사용하는데 나는 항상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머티리얼 2에서도 이것을 좀 전체적인 어떤 홀리스틱으로 보기는 조금 부족하죠. 왜냐하면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학생들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홀리스틱이나 어떤 그 특정의 펑션들 뭐 예를 들어 인바이팅 펑션이라든지 뭐 서제스팅 펑션이라든지 어플로자이징 펑션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펑션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익스프레션은 학습자들이 크리에이티브한 랭귀지, 크리에이티브한 익스프레션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티브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말로 뭔가 쓸 수 있는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 B도 그것이 좀 부족하죠. 그 다음에 오거나이제이션 포커스 보면은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말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코이존과 코이런스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코이존은 우리가 보통 코이존과 코이런스를 구별하는 가장 좀 간단한 방법은 코이존은 익스플리시트한 코히어런스는 임플리시트한 미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익스플리시트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은 코이존은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스튜던츠가 있어서 뒤에 데이가 나온다. 그러면 잘 돼 있는 코이존이다. 또 링킹을 연결해서 결과적이 나와서 데어포가 나왔다. 뭐 에저 리절트가 나왔다. 그러면 잘한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앞에 스튜던츠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바로 히가 나왔다. 그러면 도대체 이 히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레퍼런스가 잘못 쓰인 코이존. 이런 식으로 코이존은 익스플리시트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코히어런스는 임플리시트한 미닝. 그 둘 사이에 어떤 그런 지금 이야기한 그런 명시적인 레퍼런스가 없어도 어떤 라지컬리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글 이게 바로 코히어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히어런스가 좀 더 높은 단계죠. 코이존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코이존은 이렇게 링크 센텐스 하는 것
그러한 언어적인 요소들이라고 한다면 coherence는 logical하고 meaningful한 오더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닝 스트래터지스와 리얼타임 인터랙션이 남았는데 보통 이제 러닝 스트래터지라고 하면 우리가 인풋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풋 릴레이티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풋 릴레이티드. 왜냐하면 이 러닝 스트래터지스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어떤 인풋을 받을 때 그 인풋을 학습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러닝 스트래터지에는 뭐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메타코그니티브, 커그니티브, 또 소셜 스트래티지스, 어펙티브 스트래티지스 이렇게 보통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죠. 그래서 어떤 인풋을 받을 때 내가 메타적으로 오거나이징 분석해서 모니터링해서 하는지 커그니티브적으로 뭐 노테이킹을 하거나 또 뭐 패러프레이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쓰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러닝 스트래티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랙션, 리얼타임 인터랙션은 student practice real-time communication skills.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스트래티지를 잘 활용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스트래티지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아웃풋을 사용할 때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인풋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스트래티지, 이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웃풋에 대한 스트래티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오거나이제이션과 그 리얼타임 인터랙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머티리얼 2가 머티리얼 1에서 나온 어떤 단순한 활동보다 더 오거나이제이션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리얼타임 인터랙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위에 문장 그냥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컴플리트한 센텐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머티리얼 2에서는 리오더링하고 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학습자들이 어떤 대화를 만드는 것이고 이 대화 안에서도 학습자들이 센텐스를 리오더링 함으로써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서 그 센텐스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과 미닝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문장을 리오더링 해야 돼, 전체 다이얼로그를 리오더링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이 되도록 또 링킹, 센텐스를 랭킹하도록 하는 방법이 쓰여져 있는 오거나이제이션 포커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 스킬즈에서 여기서 보시면 바로 여기서 어떤 걸 쓰고 있어요. clarification request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clarification 그 아래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 clarification request를 활용을 해서 전략적으로 대화를 만드는 그러한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서술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형에 나와 있는 전부를 다 가져다 지금 여기서 A와 B에서 그죠? A와 B의 에비던스를 가지고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컨포메이션 체크, 클래리피케이션 이렇게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B에 있는 어떤 것을 활용했는지를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죠? 특히 에비던스 A와 B에서 찾으라고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에 있는 것과 B에 있는 것 중에서 매칭이 되는 것을 찾아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굳이 A와 B에서 다 찾으라고 한 거는 그 A에 나와 있는 clarification request를 활용해서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서술해 주시도록 그걸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같이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범 답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모음란 보시면 머티리얼 2가 이 서베이 리절트를 따른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써주시고 그죠? 머티리얼 2다라는 걸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로서 students reorder the words and sentences to link them and convey meaning clearly in the dialogue. 그게 바로 코이전과 코헤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써준 거고 그 다음에 리얼타임 인터랙션에서는 students practice clarification request to negotiate and paraphrase to make meaning clearer.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clarification request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지금 45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상 더 많이 쓰려면 조금 글이 4줄 이상으로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4줄 안에서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범 답안이 그러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채점자에게 항상 어떤 인상, 어떤 임프레션을 줘야 되냐면 내 답안이 모범 답안과 유사하다라는 그러한 인상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가 아니라 이따가 이제 프로덕트 베이스 라이팅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지만 프로덕트 베이스 라이팅의 핵심은 뭐예요? 오리지널 글과 closely, 가깝게 또 accurately, 정확하게 쓰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의 사실은 답안도 할 수만 있다면 모범 답안과 똑같이 쓰면 뭐 더 이상 뭐라고 할 것이 없죠.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물론 근데 당연히 똑같이는 쓸 수 없으니까 closely, 그리고 accurately 쓰는 거를 내 목표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 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답안을 딱 보았을 때 첫 번째 인상이 이 사람 답 맞게 썼네라는 인상을 주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이게 너무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또 너무 짧거나 그러면 답안과 가까워도 실제 답과 같다라는 인상을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점수는 어떤 인상 점수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하나하나 디테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 9월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 네. 조금 빠른 속도로 가도록 할게요. 9번. 자, 여러분 9번 보시면 자료에 우선 자료 한번 볼까요? 자료 10쪽과 11쪽에 거쳐서 플루언시와 애큐러시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놓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플루언시와 애큐러시는 사실 한편으로는 기평에 나와도 뭐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해서 안 나올까라고 할 정도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또 보통 우리가 이제 연결은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 문제도 하나 있고 또 조금 어려워서 어디 구석에 있을 만한 문제도 하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가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은 그러니까 뭐죠? 틀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까지 보면 뭐 익스텐시브 리딩이라든지 우리 기출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익스텐시브 리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키밍 스캐닝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나왔던 뭐 프랙티컬리티라든지 이런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 중에 기본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플루언시와 애큐러시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보아서 어떤 걸 보았을 때 바로 플루언시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구나. 또 뭐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애큐러시로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말 그대로 플루언시와 애큐러시를 같이 가르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플루언시는 뭐다? meaningful하고 spontaneous한 뉴스이고 communication of their own and idea exchange. 자기 자신의 말,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거. 반면에 accuracy라고 하는 거는 랭귀지 폼을 얼마나 정확하게 썼느냐라는 것. 그죠? 그리고 grammatical correctness.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썼느냐라는 거.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어휘적으로, 또 발음적으로, 그죠? 문법, 어휘, 발음, 이런 모든 것에서 다 정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플루언시와 애큐러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free practice, 그죠? 그래서 플루언시와 controlled practice, accuracy가 다 나가야 된다라는 거. 또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는 fluency, grammatical errors in accuracy. 그 다음에 커뮤니커티브한 텐저블 아이컴에서는 플루언시와 애큐러시를 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용을 이해해서 그 어떤 아웃컴을 만들어 우리가 보통 뭐 스케줄 표라든지 아니면 뭐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텐저블 아웃컴이 되는 것이죠. 우리 바로 작년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대로 플루언시와 애큐러시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모든 활동에 플루언시와 애큐러시를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쭉 보았더니 1번 활동은 이제 플루언시에, 그죠?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플루언시 활동이고 두 번째 활동은 이제 문법에 대한 애큐러시 활동이 나왔어요. 세 번째는 다시 이제 플루언시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이제 정보를 채워 넣는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플루언시 활동이 되었죠. 그 다음에 좀 다시 가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어 교육론은 문제가 굉장히 길잖아요. B4 용지에 2페이지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으려고 치면 제가 봤을 때 한 30분은 제대로 읽어야 완전하게 그걸 읽고
또 읽기만 하나요? 답을 써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에선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 긴 어떤 문제를 한 5분 안에 해결해야 돼요. 정말 한 5분 읽고 한 2분 쓰고 이 정도로 해결을 해야지만이 또 뭐 영어학이나 일반 영어까지 나아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답을 끌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플루언시 활동과 플루언시의 스토리를 쓰는 플루언시 활동과 그다음에 여기서의 에큐러시 활동과 또 인트레스트 하는 플루언시 활동과 텐스의 에큐러시 활동과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중복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은 다시 에큐러시 활동으로 이제 피드백에 있어서 스트롱 포인트, 잘한 점과 못한 점, 어디에 있어서 링귀스틱 피처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에큐러시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번이 이렇게 앞에서 A에서의 선생님의 이야기라기보다도 A에서의 어떤 원리를 따르는 활동이 되었다라고 써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플루언시를 위한 자신의 경험,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다음에 에큐러시에 대한 어떤 벌브 폼과 또 타임라인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플루언시와 에큐러시 활동으로 또 피드백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떤 인트레스트와 랭귀지 폼을 집중하는 것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에비던스를 어디에서 찾으라고 있어요? 이 B에서 찾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B에 있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쓰셔야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쓰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의 문제, 출제자가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플루언시와 에큐러시에 대한 것을 이 활동에서 어떻게 적용했느냐라는 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지 A에 있는 것을 쓰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대로 이게 그 자체가 플루언시와 에큐러시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B에 있는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 가볼게요. 보시면 네, 액티비티 4가 임플리멘트 된다라고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스토리 쉐어링 액티비티 allows students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follow up questions focusing on the stories. Through making a timeline chart를 통해서 they clarify meaning and focus on correct verb forms. 그 다음 the peer feedback 제가 문제 답을 좀 수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들어갔네. 네, 그게 안 들어갔네요. 네, peer feedback on the language use help students focus on the 여기 하나 더 넣도록 할게요. focus on the 네 interest and correct use of past tense에서 이야기의 흥미도와 동사 형태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terest를 제가 넣은 줄 알았는데 넣지 않아서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활동에 플루언시와 에큐러시가 같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활동으로서 그죠? B에서 에비던스를 찾으라고 하면 그 B에서 과연 이 플루언시와 에큐러시를 잘하고 있는 거를 나는 알고 싶어. 선생님이 지금 이런 걸 제대로 썼는지 알고 싶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 네, 여러분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역시 자료에 자료 11쪽과 12쪽, 13쪽까지 프로세스 베이스 라이팅, 프로덕트 베이스 라이팅의 특성, 그리고 장점, 그 다음에 예시. 그 예시가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예시가 우리 문제에도 나오는 것과 유사하지만 실제 예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프로세스와 프로덕트의 라이팅에 어떠한 예시로서 활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시에서 보이는 게 바로 실제 우리 문제에서 적용되는 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바로 이러한 예시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실제 이론과 이렇게 적용시키는 그러한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지만 한번 보시면 지금 라이팅을 가르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티처 2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프로세스, 프로덕트. 네, 프로세스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purpose와 theme, meaning과 intention이 중요해라고 하니까 티처 1은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organization에서 well organized하고 accurate language인 뭐가 프로덕트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티처 2가 아니야. 하지만 프로세스 베이스 라이팅의 크리에이티비티, 플루언시 또 이렇게 학습자들이 스스로 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티처 1이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번에는 프로세스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단점을. 그래서 너무 타임 컨슈밍이 많고 학생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동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반해서 다시 이번에는 장점으로 프로세스의 다시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플렉서블하고 이트러티브 반복되는 어떤 프로세스가 이어지기 때문에 크리티컬 싱킹 할 수 있고 디퍼 인게이지먼트 또 컨텐츠와 아이디어를 집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티처 1이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는 진짜 그런 게 중요하겠네요라고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Identify one writing approach 오리지널 레슨에서 그래서 이거에 A의 근거에서 이것이 어떤 어프로치인지 서술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네, 프로덕트가 되겠죠. 프로덕트 베이스드 라이팅. 그죠? 이거 프로덕트 베이스드 라이팅이고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친 것처럼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accurately 그리고 closely 쓰는 거. 이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대로 선생님이 준 라이팅에 대해서 학습자들에게 다시 주고 너네 한 3분 읽어봐.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스토리를 돌려받아. 그러니까 내가 한 읽었던 것 중에서 한 예를 들어 뭐 한 어떤 스토리 짧은 스토리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는 주로 레귤러 패스트 텐스 버브가 집중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클로슬리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피드백도 뭘로 되었다? 인코렉트 레귤러 패스트 텐스를 크로스 아웃 이렇게 크로스 아웃 없애는 거 이것이 이제 선생님의 주 포인트였고 학습자들은 그 에러에 대해서 다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그죠? 피드백도 에러에 대해서 받는 이러한 어떤 활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리지널 레슨의 문제점은 프로덕트 베이스드 중심이었고 글을 정확하고 클로슬리 쓰고 어떤 이러한 랭귀지 폼즈 이레귤러 레귤러 패스트 텐스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것을 집중하는 바로 어떤 랭귀지 폼에 집중하는 그런 프로덕트 베이스드 라이팅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기서 서제스천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해결책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제스천이라고 말한 건 조금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고 솔루션이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제스천으로는 바로 리바이스드 레슨 리뷰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위에 나와 있는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러한 에큐리트한 폼만에 집중해서 썼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아이디어를 항상 아이디어가 이 프로세스 라이팅에서는 핵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리스판스를 끌어내서 선생님이 스토리를 학생들이 직접 쓰도록 하고 그림과 키워드를 가이드로서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 프리덤 자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think critically 하고 그래서 자신의 의도를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다. 뭐 셀프 에디트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 여기서는 보면 아이디어 같은 말들이 아이디어를 한 번 나오나요? 여기 네 아이디어 이렇게 아이디어즈라든지 뭐 크리티컬리 또 크리에이티블리 이런 말들이 다 같은 유의어로서 시나님으로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반복되는 말들 또 유의어로 쓰이는 말들 또 심지어는 뭐 엔토님으로 쓰이더라도 뭔가 그 연관되는 말들이 자주 나오면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모범 답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가서 보시면 우선 프로덕트 베이스 라이팅이 임플리멘트 된다라고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in the original lesson.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첨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in the original lesson, 그 다음에 in the revised lesson 이렇게 해서 문제점, 해결책 이렇게 딱딱 거의 비슷한 크기로 나눠서 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 채점하는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그 수칙 중에 하나라고 해요. 제가 채점 들어갔다 온 선생님한테 좀 자세한 그 가이드라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딱 보면 이제 문제 출제한 선생님이 와서 이제 연수해 줄 때 그런 연수를 한다라고 해요. 우선 전체적으로 구성이 맞는가를 보아라.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A 파트와 B 파트를 써야 된다. 그럼 A 파트 20자, 뭐 예를 들어 B 파트 20자,
뭐 여기처럼 오리지널 레슨 20자, 그다음에 리바이스 레슨 20자, 그리고 뭐 제목되는 거 한 5자,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딱 45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 문제점을 내가 너무나 훌륭하게 써도 당연히 해결책이 없으면은 2점은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답안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레슨은 어떻다? 학습자들이 accurately, closely, 오리지널 라이팅과 accurately, closely, 여기 제가 for는 삭제시켜야 되겠어요. 그죠? 날려. 네, write accurately, closely, 오리지널과 가장 유사하고 가깝게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선생님의 피드백도 regular, past tense 폼에 대한 피드백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리바이스 레슨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즈를, 이때는 이런 아이디어즈라는 말이 꼭 나와야지 돼요. 거기 2번씩이나 나왔잖아요. 아이디어즈가 프로세스 라이팅에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즈를 표현하는 거, creatively, 그리고 self edit 해서 자신의 intended meaning을 communicate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된다. 그래서 오리지널 레슨에서는 그냥 선생님이 쓴 거 그대로 카피하는 거라고 하면은 리바이스드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A형 12번 빨리 하나 더 보고 그 다음에 B형으로 넘어갈게요. 좀 지루하시겠지만 12번, 네, 12번 간단하니까 좀 볼게요. 네, 마지막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12번 문제는 가장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약간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떤 미닝 니고시에이션이 어느 정도 좀 다 포함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제가 사실은 미리 하나 그 양해 말씀을 드리면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것은 만들지 않았는데, 패러프레이징도 이렇게 맨 마지막 파트를 보니까 충분히 패러프레이징의 전략을 썼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미리 모험 답안을 좀 드리면, 여기에서 각각 이렇게 제가 이제 3개라서 이렇게 점수를 1점, 1점 이렇게 했는데, 여기 패러프레이징까지 해서 각각 하나에 1점씩 해서 점수를 드리면 오히려 딱 맞는 어떤 모범 답안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문제를 한번 다시 가보시면 이렇게 지금 미닝 니고시에이션을 하는데 clarify하고 confirm 하는데, clarification request는 뭔가 다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요청하는 거, 뭔가 그죠? 더 clarify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confirmation은 내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 comprehension은 듣는 사람에게 내 말 이해했어? 라고 확인하는 거. paraphrasing은 다시 말함으로써 그 스피커의 말을 확인하는 거. 그죠? 다시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시나님과 엔토님은 유사어나 뭐 말 그대로 유사어나 반대말로서 의미를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죄송해요. 확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문제도 마찬가지로 B에서 예시를 찾아, 여기서 예시라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네, example utterance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특강할 때도 지난달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example utterance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이제 do not copy more than 4 consecutive 이런 말을 없앴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example utterance를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들이 what are teaching age, 그죠? 이것도 clarification request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한 어떤 teaching age에 대한 것을 몰라서 좀 명확하게 말해줘, 너가 설명해줘라고 요청하는 what are teaching age도 clarification request가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진아가 do you know what I mean? 이것은 바로 뭐가 된다? comprehension check. 내 말 이해했어? 라고 comprehension 체크를 하는 거예요. comprehension을 체킹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지금 전략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what do you mean by that? 이것은 아주 유명한 clarification request죠. 이거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의 clarification request예요. What do you mean by that? Excuse me, sorry. 이게 대표적인 clarification reques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은 사실은 제가 퀘스천으로만 처음에 질문을 썼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모든 스트래러지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 나타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패러프레이징에 지금 위에서 나온 것처럼 패러프레이징의 전략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각각의 그 어터런스와 연결해서 답안을 써주시면 되는 뭐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example utterance와 함께 explain 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 보시면 네 나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지나가 clarification request what are teaching age를 further explanation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한 어떤 것 이게 바로 teaching age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B에서 지금 예시를 갖고 찾는 거니까 teaching age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더 설명해 달라고 teaching age 물어본 거. 그 다음에는 comprehension check로 do you know what 그렇죠. do you know what I mean이죠. do you know what I mean이라고 해서 메리 그 전 사람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 뭐 previous speaker 이런 말을 쓰는 거가 아니라 메리가 지나가 이거를 써주시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비던스를 쓰라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죠? 그 다음에 clarification request로 what do you mean by that은 다시 한번 이 they don't have desire의 meaning을 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실 문제 낸 것처럼 퀘스초닝의 전략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될 것이고 제가 문제를 나중에 그 에브리 스트래러지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마지막에 그 패러프레이징까지 해서 네.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해서 4개로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잠깐 쉬고 그 다음에 B형 들어가도록 할게요.